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시점. 중소기업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인 전라북도. 전북에서 중소기업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신호다. 전주시 삼천동의 한 사무실. 먹어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고구마와는 다르게 간편하게 좀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안 맞춰가지고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비대면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 나서야 하는 라이브 커머스. 하지만 방송 중인 이들은 해당 업체의 직원은 아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몰 진행하면서 이제 고객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설립된 전북 글로벌 유통 물류 사업 협동조합.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라이브 커머스뿐만이 아니다. 제품 생산과 기업 경영을 함께 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수장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까지 한다는 건 어쩌면 조금 벅찬 일이다. 저희 조합사 상품들인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조합사들의 상품들을 저희가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바이럴 영상 그리고 또 홍보 영상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홍보할 영상과 광고 페이지를 제작하고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조합 공동의 쇼핑몰도 만들었다. 전북 글로벌 유통 물류 사업 협동조합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 다양한 생산자들의 가치 창출과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 조합원들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또한 상생 발전하고자 설립된 글로벌 융복합 사업 협동조합입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의 주인공이었던 고창의 한 기업. 지역에서 자란 고구마를 활용한 아이템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주로 저희 회사는 고구마 위주의 제조를 하고 있고요. 고구마를 계약 재배하고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고구마 말랭이라는 제품을 최초로 NS홈쇼핑 론칭한 업체고요. 고구마 말랭이 차세대 버전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첨가물 없이 100% 고구마로만 만들어진 고구마 말랭이. 흔한 스틱형 말랭이와는 달리 원형 그대로 동그랗게 건조시켰다. 이렇게 개발한 고구마 말랭이로 신 대표는 온라인 홈쇼핑 대박 신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렇게 빛을 보기까지는 무려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저희 식품 제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깨끗한 환경에서 대규모의 그런 좋은 제품을 양산하려면 좋은 설비도 있어야 하지만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체계적인 게 필요한데 저희같이 이 지역의 조그마한 업체는 그런 부분 참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자들은 대기업의 마케팅에 밀리고 또한 과도한 물류 비용 지출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 밀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받는 제조업자들을 위해 물류 경쟁력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러한 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중소기업들. 그들에게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큼 중요한 건 바로 네트워크 경쟁력이다. 그 중심에 바로 협동조합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제조업자들 사장님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공통의 니즈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거를 저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협동조합을 통해서 풀 수 있으니까 대부분 조합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조합과 그 조합사 간의 B2B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조합은 B2B뿐만 아니라 B2C 그리고 수출 연계까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밥솥에 눌러붙어 생긴 누룽지는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간식이었다. 재래식 밥솥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일상에서 사라져간 누룽지. 이 누룽지를 상품화해 추억의 맛을 전하는 이곳 역시 조합의 출발을 함께한 기업 중 하나다. 저희 업체는 1991년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창업을 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그 농 한 기의 전병을 시작으로 지금 전 국민이 다 드시는 누룽지 그리고 우리밀 약과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질 좋은 원재료와 깨끗한 작업 환경으로 누룽지 업계 최초 햇섭 인증을 받은 김 대표의 기업. 그 진심을 알아보는 소비자 덕에 탄탄대로를 걷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제 학교 저희가 급식을 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안 가다 보니까 학교에 납품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외식을 못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진짜 온라인 부분은 늘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을 하시는 분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타격은 조금 있지요. 저희가 오늘 생산 라인과 제작 공정 과정을 찍으러 왔어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온라인 홍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합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전달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과정을 영상에 담기로 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 조합사들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두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많은 비중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의 제품 경쟁력을 담은 동영상 제작, 자체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온라인을 아무리 주변에서 그게 대세라고 얘기를 해도 제조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나 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합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행복하지요. 조합을 만난 후 새로운 판로를 발견하고 더 큰 희망을 꿈꾸게 된 김희자 대표. 생산자는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이 생산에만 집중하여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자 하며 전북을 떠나 전국으로 확대 판매하고 수출까지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설립되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해 상품의 조달가를 낮추기 때문에 중소 슈퍼마켓에겐 상당히 도움되는 곳이다. 익산에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 중이고 그 중심에는 전북 익산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이 있다. 익산 슈퍼조합은 2007년도에 익산 지역 슈퍼마켓 39군데 업체가 모여서 발족하여 현재 약 700군데 업체가 조합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 공동구매, 유통,
경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까? 익산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는 각종 식자재와 공산품, 냉장식품 등 16,000여 개의 상품을 지역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익산 슈퍼조합의 경우 이 물류센터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2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하였고 2017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약 500평 규모의 1차 식품과 야채, 정육, 식자재 코너를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의 물류센터는 타 지역과는 다르게 농수산물과 축산물까지 취급하고 있다.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발길이 늘 끊이질 않는다. 아주 좋아요. 이때는 메이크업이. 익산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 중인 우승용 대표. 이틀치 물품 장만을 위해 센터에 들렀다. 얼마에 가냐? 1,000원. 알았어, 500원 있어. 500원 할지만 식자재를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물류센터의 최대 장점. 덕분에 우 대표는 매일같이 이곳에 들러 출근 도장을 찍는다. 일주일에 일요일 빼고 와요. 일단 생식품, 일단 야채, 과일, 그다음에 뭐 주류, 공산품. 저는 거의 뭐 담배 빼고는 웬만한 구색 물건은 여기서 다 갖추고 있어요. 새벽에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공판장에 나가가지고 경매로 물건을 구입하다 팔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면도 부족하고 피곤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합에 와서 일괄 구매를 하니까 뭐 많이 편해졌다고들 합니다. 중소유통업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구매 시스템. 원스톱 구매 시스템은 곧 슈퍼마켓 종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 익산 슈퍼조합에서 이토록 물류센터에 신경을 쓰는 이유다.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분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총 5개 지역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나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조합들이 전라북도 조합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장사는 잘 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조합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낮에 홀 메뉴가 아니고 밤에 배달. 조합사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그 수가 늘어날수록 소통은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 익산 슈퍼조합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골목 식당도 조합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조합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게 한 건 역시나 중소유통물류센터였다. 지금 조합을 가입하고 나서 가입하기 직전에는 뭐 이른 시간에 가서 야채를 보고 고르고 이런 게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조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전에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않은 식당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들을 해놓고도 시간 여유 있게 오후에도 점심 장사 끝내놓고도 가서 조합에서 편하게 이렇게 사서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채나 두루두루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가격들이 저렴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용이하죠.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통해 구입한 물품은 동네 슈퍼에 진열돼 소비자를 만난다. 군산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했다는 우승용 대표.
더 좋은 상권을 발견한 우 대표는 익산의 새로운 터전을 잡았고 그 시작은 익산 슈퍼조합과 함께였다. 시작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여기는 제가 이사 오면서부터 조합이라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합을 이용을 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실현 없는 소상공인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특히 동네 슈퍼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협 하나로마트가 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원협 하나로마트는 뭐 SSM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걔네들은 365일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조금 열악하죠. 아무래도 평수도 적고 인력도 적고 물건 구매하는 단가부터가 일단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죠.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네 슈퍼를 조합형 프랜차이즈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 조합 차원에서라도 시범 점포를 따로 개발해가지고 홍보해서 조합원들한테 알릴 계획입니다. 김제 금구면에 위치한 또 다른 협동조합. 조합 사무실 바로 옆에는 커다란 창고가 자리하고 있다. 좀 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없죠. 이제 그것도 이제 다 팔아버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농약들도 좀 빈대가 운데 많이 있고 또 여기도 좀 빠져나갈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로 지금 다시 재밥 잘못 들어와가지고 오바에서 너무 많이 들어온 것들을 재반송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농약과 관련 자재들이 구비되어 있는 이곳은 전북식물보호제 판매업 협동조합. 이곳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농약을 공급받는다. 2014년도부터 인턴 기간을 거쳐서 1년 동안 15년부터 정식으로 정회원 조합으로 회원 조합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51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1군데 조합원들을 모시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30년이) 다 되도록 이 자리를 지켜온 한 농약사. 농약사 대표 신하영 씨는 조합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역사 깊은 조합원이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는 92년 2월에 시작했어요. 한 2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저희가 이제 지금 식물조합이 있기 전에 원래는 이제 주식회사 전농이었어요. 전농부터 지금 시작하다가 식물조합으로 지금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초창기부터 했다고 봐야죠. 식물보호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각종 원예작물에도 필요하지만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벼나 고추 등의 농작물. 그렇기에 농약사의 풍경은 당연하게도 농촌의 시간을 따라간다. 이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농한기라고 그랬는데 농사철이 마무리 짓고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 단계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유, 어서 오세요. 마늘 고자리 먹는데 예. 그 수양 살충제에 좀 지어갔는데 아, 마늘 잎끝이 혹시 노래요? 약간 아, 그럼 고자리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약 4령탑 드릴게요. 이게 마늘 고자리약 중에는 그래도 전문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약도 있잖아, 물약. 예, 물약으로 드릴까요? 지금 시기에 좀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늘 농사의 기본이라는 고자리 파리약을 찾는 손님이다. 그런데 이 식물보호제 판매업 종사자들에겐 타 판매업과는 다른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금년처럼 재난재해가 심해가지고 농사가 실종이 돼버리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농사가 폐농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드렸던 유상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잘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하다못해 급전이라도 빌려서 연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처럼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면 미수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진다. 식물보호제 판매업자들이 힘든 건 이뿐만이 아니다. 저희 시중하고 조합하고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대형의 이런 큰 물에 우리는 조그마한 그냥 구멍가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장 변동의 흐름이 가격 갖고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상권이 조합으로 이렇게 농협으로 많이 이렇게 뺏기는 그런 상권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하나의 달걀로는 바위에 맞서기 힘들다. 하지만 수백 개의 달걀이 함께 부딪힌다면 바위가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까? 혼자보다 강해진 여럿을 볼 때 신 대표는 조합의 힘을 느낀다. 조합은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10개씩 판다고 1000개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합을 거래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쓴다는 조건이 장점이겠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사실은 충차되게 큽니다. 그것이 뭐냐? 연합회를 결성을 해야 됩니다. 연합회를 결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 조합에서 했던 일을 15개 조합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더 큰 물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적절한 기회에 농약 제조회사도 한번 만들자. 지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962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기회는 6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해오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자금, 인력, 그다음에 조직화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 공제가 있고, 조직화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지도 운영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하고 현장에 파견하고 또 사후 관리하는 업무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라북도는 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세웠다. 전라북도가 2019년 12월 달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지난 11월 2일 날 3개년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 발표가 되었습니다. 3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은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조직화를 어떻게 다양하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어떻게 좀 더 고도화하고 다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조합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건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에서 가장 역점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또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는 유통 판매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41개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조합이 22개,
그리고 공동사업 중심으로 모인 사업조합이 19개 정도 설립되어 있고 이 41개 협동조합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은 한 5천 개 정도가 가입돼서 서로 협업하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종의 경우 특히 건설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스콘 제조업이다. 아스콘은 우리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여서 아스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스콘이라는 것은 도로와 역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건 한 70년 역사가 생긴 이래 고종 때부터 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깔아진 게 30년 이상이 넘었죠. 공공시설재인 도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아스콘 제조업. 원활한 도로교통과 관련된 자재인 만큼 제조 책임에 대한 교육과 품질 관리가 특히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단일 기업에서 품질 관리와 교육, 물량 확보를 모두 신경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모이자는 뜻이잖아요. 내가 혼자 단일 기업으로서 정부를 상대하고 군청, 도청을 상대하다 보면 힘이 들죠. 또 중복되는 관계로 서로 출혈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이라는 데가 하나가 형성이 딱 되니까 모든 애로사항을 조합으로 와서 상의하고 품질 관리 이런 것까지 해주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죠.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업체. 이곳에서 25년째 이어져 온 아스콘 생산. 도로의 역사 속에서 아스콘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던 때도 있었다. 저희는 1995년도에 제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고 선두주자로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업체 수도 적었고 이제 그 시절에는 저희들이 아스콘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봐야 돼.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물론 예전만큼의 호황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가 존재하는 한 아스콘은 필요하다. 아스콘 조합에서는 조합 원사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배분을 위해 매년 조달청과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기간 산업인 도로 확포장 공사에 아스콘을 공급한다. 단일 기업은 맨투맨으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거에서 이제 각자의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생산 공정, 관리, 교육 그게 조금 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건설 현장에 투입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재이기에 아스콘 제조업은 특히 협동조합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전북 아스콘 조합에서도 품질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느 제품이든지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나은 제품을 만들려면 공부하고 교육이 최고예요. 장마가 치고 그러면 패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보수해 주기 위하려면 기술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지닌 뿌리 깊은 고민이 있다.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재료이지만 환경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스콘 제조의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될수록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요즘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기 환경 쪽으로. 네. 벙커 실을 때면 비산먼지라든가 또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설하고 새로 교체하고 그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하고 이렇게 섞어서 아스콘 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영천 이사장 역시 전주 팔복동에서 아스콘 제조업에 종사 중이다. 이곳은 아스콘 제조에 앞서 채취한 골재들을 판별하는 실험실이다. 실험실이라는 데가 제일로 중요한 자리라고.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제품을 출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불합격을 맞은 제품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다 해보고 작업도 해보고 공정을 거쳐야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 전라북도의 아스콘 제조업을 이끌며 조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여실히 느꼈던 김영천 이사장. 같은 마음이 모이자 조합이 탄생했고 전라북도에는 어느덧 3개의 아스콘 관련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전북 아스콘 공업협동조합은 25개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 아스콘 같은 경우도 우리 조합에서 대행을 해주고 조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그러려면 그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협동조합한테 지원을 하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연구개발을 해서 줘야만 서로 상생할 수가 있다. 협동조합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이거지. 이거 골재 이게 이런데 이리 투입구란 말이에요. 이런데 골재가 넣어가지고 여기서 믹서를 하면 이 기계 조작하는데 이제 이렇게 망이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 지금 골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투입을 해서 이 물량을 출하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봐 이렇게. 모든 것은 그 아까 실험실에서 나온 그 서류를 많은 기업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아스콘 업계에도 물량 감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몇 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20, 30%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다고 축소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마음까지도 축소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더 사회적으로 봉사를 해보자. 그래서 많은 지역 자체 방역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힘들수록 더 돕고 살자 그런 취지로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조합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에도 꾸준히 동참하고 있는 아스콘 조합. 협동조합은 이렇게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전북 아스콘 공업협동조합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 목표라고 보면 우리 차원에서 더 품질을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더 노력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 또한 교육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서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를 시켜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올해고 내년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또 하나의 조합이 있다. 일상생활용품부터 농업용,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바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합성수지 공업 기업들이다. 저희 업체는 1995년 5월에 창립하여 포장용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전라북도 유일하게 투입포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농업용 필름, 폴리에틸렌관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제조하는 합성수지 공업 기업들. 이들 역시 함께의 힘을 기대하며 조합을 결성했다. 전북 합성수지 공업 협동조합은 설립 이후 26년간 업계를 대표해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술 발전에 힘써왔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94년 1월 26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초기 태동했을 때 한 25개 업체였는데 지금은 46개 조합원사를 거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라북도 플라스틱 업계를 대표하는 조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신동초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력난과 판로 개척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았다. 같은 고민을 지닌 여럿이 모이자 돌파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은 2007년 단체 수의 계약 제도 폐지 이후에도 공동사업을 통한 돌파구를 찾았다. 조합이라는 게 공동 판매하고 또 원자재 구입에 있어서 공동 구입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주 조합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 조합 내에서 조달청하고 단체 수계약을 진행하고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쓰레기 종량제 교육봉투 14개 시군의 마스 계약으로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납품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를 통해 조합에서는 지난해 약 30억 원의 납품 실적도 올렸다. 조합 원사 중 11개 기업이 참여 중인 공동 판매. 신 대표의 업체 역시 그중 한 곳이다. 조합에는 우리 회사 창립하면서부터 가입을 해가지고 한 26년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있음으로써 서로 품질 관리, 또 원료 수급 등 상호 정보 교환하는데 용이하여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조합사들도 있다. 조합은 지난해 조합원사에 27억 원 상당의 원료를 저가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생산성을 확실히 향상시켰다. 이 원료는 셀가스에서 나오는 원료인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 조합에서 공동 구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국내 제품보다 한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원료가. 원료를 공동 구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대기업들, 우리나라 유화사들 그런 행포로 인해서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었는데 수입 원료를 취급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체계화된 공정 시스템과 숙련된 생산자들. 수십 년간 전라북도에서 합성수지 공업을 선도해온 이분 역시 조합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발을 맞춰온 중소기업이다. 저희는 종업용 및 농업용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수박 멀칭, 고추밭, 메론, 참깨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조합을 통해 공동 구매한 이 재료들이 합성수지 공업의 원자재들. 조합은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국내 석유화학 회사의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연합회와의 협약으로 수입 원료까지 저렴하게 공급 중이다.
협동조합의 단체로 구입을 했을 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업체 간의 과열 경쟁이 좀 줄어들고 그런 장점이 있죠. 플라스틱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위상 제고에 힘써온 전북 합성수지 공업 협동조합. 이들은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대한민국 플라스틱 업계를 이어가야 될 동향이 필요한데 과연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1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2세대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협동조합의 힘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3개년 계획. 그 중심에 선 협동조합들이 새로운 과제를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정보를 파악한다거나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한 수행 과정에 협동조합들이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제고하고 그 중심에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되는 불안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의 문턱에 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이 시대 이들에게 협동조합은 어떤 의미로 정의될 수 있을까?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이란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운 내 보호자다. 조합이 성장을 해야만이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든든한 형님? 협동조합이란 상생과 합이다. 바닥에서 뿌리와 기둥 역할을 해주면 꽃을 피워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한테 협동조합은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 그런 거죠. 뭉치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버틸 수 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의 폭풍을 함께 힘으로 견뎌내야 할 때 아프리카 협동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주문이 아닐까.